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요약 특성치예요. 요약 특성치. 자, 요약 특성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은 이미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하죠?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눈다. 분산은 조금 어렵지만 분산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각각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것을 그냥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0이 되어버려요. 그죠? 제가 얘도 보여드렸죠? 0, 2, 4, 그 다음에 0, 1, 3. 0, 2, 4와 1, 2, 3.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분산은 0, 2, 4가 더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면 다 0이 되니까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을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해서 더한다. 그죠? 그러면서도 몇 개가 더해진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수를 나눈다. 근데 개수를 뭘로 나눠야 돼요? 표본 분산을 구하는 경우는 n이 아니라 n-1. 그 이유를 혹시 누가 기억해요? 왜 n-1인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x바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면은 그 값은 뭐가 돼야 돼요? 뮤가 돼야 돼요. x바 표본에서 기대값을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표본 뽑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것의 기대값은 반드시 뮤가 돼야 돼요. 그것처럼 S제곱을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정리했을 때 그때 기대값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2의 S제곱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시그마 제곱. 그죠? 2의 S제곱이 모집단의 분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X바가 기대값 구했더니만 뮤가 되고 S제곱을 기대값 구했더니만 S제곱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X바 S제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편 추정량 그래요. 불편, unbiased estimate.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X바를 가지고 뮤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도 크게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모평균과 그 다음에는 표본 평균. 그죠? 모평균, 표본 평균 개념은 똑같습니다. 관찰치를 전부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더라. 제가 첫 시간에 그림을 그려 드렸듯이 어때요? 모집단의 개수는 큰 n으로 하기로 했고 표본은 작은 n으로 하기로 했어요. 공식을 보게 되면 큰 차이 없죠? 그냥 시그마 xi 다 돼서 큰 n 나눈다. 모평균. 작은 n으로 나눈다 하게 되면 표본 평균이에요. 그죠? 제가 참고로 지금 이 식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덧셈을 시그마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첨자가 보니까 1, 2, n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첨자를 이렇게 i로 한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를 k로 바꾸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k로 바꿔야죠. 여기는 k고 여기는 i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xi를 그냥 k번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첨자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이해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분산. 그죠? 분산은 한번 식을 한번 보십시오. 분산은 위에 아래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모분산 시그마 제곱, 표본 분산 S제곱. 제가 이제 앞으로 그냥 시그마 제곱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모분산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모분산은 보니까 XS 뮤를 빼고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해서 더했어요. 개수 n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표본은 n이 아니라 n-1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이 n-1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통계학에서 여러 가지 분포를 배워요. 정규 분포도 배우고 t 분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카이 제곱 f를 배우는데 요 자유도 요 n-1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요 n-1을 자유도라 그래요. 자유도. 그래서 degree of freedom. 그 df에서 특히 t 분포라든지 카이 제곱 f 분포를 찾을 때는 자유도를 반드시 알아야만 정확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또 제가 미리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제 미리 조금 이야기하고 다시 또 그때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가지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정규 분포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고 이제 T 분포하고 카이 제곱 분포 앞으로 배우는 T 분포하고 카이 제곱 이 분포는 자유도를 한 개를 필요로 해요. 마지막으로 배우는 F 분포는 자유도를 두 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 필요한 경우에 이 n-1이 자유도가 되는데 이 값이 나중에 T 분포라든지 카이 제곱 분포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더라 하는 것만 미리 염두에 두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요 표본 분산에 대한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배웠지만은 그 평균 외에도 중심을 나타내주는 척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외에도 주황치라는 메디안 이런 주황치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최빈치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최빈치는 모든데 뜻이 뭐냐면은 가장 도수가 많은 곳을 얘기해요. 가장 도수가 많은 곳. 그다음 주황치는 어떻게 돼요? 크기 순으로 배치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가 왜 중요한지 하고 설명을 했어요.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주황값, 주황치하고 최빈값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인 분포예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평균이고 또 최빈값이고 정교하게 면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또 제가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하게 되면 중심 극한 정리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한 집단에서 한 명을 뽑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집단의 분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포가 있을 수 있죠. 소득이라면 왼편에 몰려있는 분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항상 어떤 분포를 따르죠? 정규 분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극한 정리예요. 근데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n이 충분히 크다면은 n이 얼마 이상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원이 적으면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질문해서 얼마나 많이 답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자꾸 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결국은 설명해 나가면서 결국 배우는 거랑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식으로 보고 외워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분산 똑같은 거죠. XI에서 X바를 빼면은 그냥 더하니까 간단한 예를 봤더니 0이 되더라. 그래서 제곱해서 더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그 개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n-1 나누더라 하면은 그 식을 잊어버려도 항상 우리가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 4분위 수와 3, 4분위 수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역시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25%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1, 4분위 수라 그래요. 그죠? 3, 4분위 수는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요? 75%. 그러면 주황값은 굳이 따지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어요? 50%. 그래, 2, 4분위 수. 그죠? 2, 4분위 수 50%는 달리 말하면 그냥 주황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황값을 구하는 공식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가 3개가 있다. 그죠? 3개가 있다. 그때 주황값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값이 주황값이 되겠죠. 데이터가 4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가 4개라면 가운데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주황값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 참고로 이제 알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지만은 주황값하고 주황값을 한번 먼저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해보고 또 우리가 저 B번 자료에 대해서 11, 24, 58에 대해서 다 한 친구는 저기에 대해서 1, 4분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또 3, 4분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그걸 해보다 보게 되면 앞에 공식하고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통계학이나 수학의 공식은 항상 간단한 예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라면 주황값은 얼마인지, 그죠? 자, 주황값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답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세 번째 있는 값. 그죠? 그래서 5라고 할 수 있고, B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니까 가운데. 그죠? 세 번째하고 저기 네 번째 값의 평균을 구한다. 그죠? 혹시 누가 1, 4분의 B분에 대해서 1, 4분의 누가 한번 구했나요? 또 3, 4분의 여기는 없지만은 1, 4분의 수는 뭐죠? 25%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죠? 또 3, 4분의 수는 75%에 해당되는 값이다. 누가 한번 그 계산한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25%는 어디지? 하고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또 75%에 대한 값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여러분 예전에 범위라는 말을 했었어요. 범위는 도수 분포표 그릴 때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 뺏는 값이죠. 근데 사람들이 범위가 퍼져 있는 정도지만은 범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가끔 이게 좀 문제 있다. 왜?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 너무 크게 있으면은 대부분 자료는 좀 가운데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좀 왜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 4분의 수하고 3, 4분의 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밑으로 20%를 빼고 또 위로도 20%를 빼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대비해서 1, 4분의 수하고 또 3, 4분의 수 안다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범위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꼭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최빈치를 또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최빈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치. 최빈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가장 도수가 많은 것이 바로 최빈치다. 예. 자, 그럼 이제 값을 한번 서로 확인해 봅시다.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때요? 5가 3번이니까 금방 눈에 띄었죠? 5가 최빈치구나. 두 번째는 어때요? 0도 2번 나타났고 2도 2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0과 2가 동시에 최빈치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엑셀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귀분수를 배우게 되면 엑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값도 찾을 수 있고 또 도수 분포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막대 그림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왜 제가 보여드렸을까요? 그림 3.4를 보면서 여러분들 왜 이 그림이 나타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갑자기 이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분산이 다른 예를 설명하겠죠. 좋습니다. 만약에 모든 값들이 다 한 군데 몰려 있다면 분산 얼마죠? 0이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무관리나 다른 과목에서 배울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내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보여줍니다. 본전이 될 확률, 돈을 딸 확률, 잃을 확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물어요. 이 투자안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문제는 이 투자안에 대해서 위험도를 측정하시오. 이 투자안에 대해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분산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이 말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런 것들은 또 뒤에 이제 배우기를 하고. 그래서 평균은 똑같이 6이지만은 상식으로 밑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분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공식, 특히 아래에 있는 공식을 잘 외워둬야 돼요. 표본 분산에 대한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오실 때는 계산기를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루트 계산이 되는 경우. 알았죠? 우리가 제곱근을 많이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표준편차 구하려면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계산기를 가져오셔야 되고,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 표본 분산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MBA도 강의 어려지만은 어떤 학생들은 해보게 되면 분산이 실수로 막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해요. 계산기에 따라가지고. 내가 잘 숙달되지 않는 계산기라면 잘못된 결과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분산은 음수 될 수 없어요. 맞죠? 그죠? 보시면은 최소한 표본수를 봐도 음수 될 수 없고 제곱했기 때문에 더더욱 음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은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각자 지금부터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듣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계산해야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라도 그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산해 봅니다. 이 값에 대해서.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요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뭐죠? 표본 자료에 대한 분산은 표본 분산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개수를 뭘로 나누어 줘야 되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떤 학생들은 7로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표본 분산. 데이터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제가 뭐 분산 그러면은 7로 나누어 줘야 되고 표본 분산은 6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6이 나중에 T 분포표 찾을 때 중요한 자유도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 풀어봤을 테니까. 자,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81.67이 나왔다면은 정각하게 분산을 구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 어떻게 해야 되죠? 81.67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씌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81.67을 만들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9.04도 제곱하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죠? 9.04도 제곱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양의 제곱근 9.04.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식스 시그마라고, 그죠? 식스 시그마라는 중요한 품질 관리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시그마도 여기에 나오는 표준 편차 개념을 사용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럼 제가 여러분 또 덤으로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은 매일매일 나오는 그 품질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양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 생산된 제품을 일부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봐요. 하니까 뭐 이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날 생산한 것 보면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전에 내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선을 먼저 구해둬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품질 관리에서 관리 상한 그래가지고 어퍼 컨트롤 리미트 관리 상한선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문제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도 LCL 그래가지고 로어 컨트롤 리미트에서 또 관리 하한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최소한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래도 괜찮구나. 만약에 어느 날 이 밖을 벗어났다 할 때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분량만 계속 나오니까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물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CL 그래요. 그래서 중심선. 이 개념이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주제가 관리도 하고 샘플링 검사인데 이것이 바로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요. 그럼 여기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어떻게 UCL하고 LCL을 끄을 것이냐. 그죠? 거기에 이 통계학에서 배운 편차 개념을 여기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정규 분포를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배우는 뮤라고, 뮤가 바로 뭐죠? 전체 평균. 그죠? 거기에서 위로 3시그마, 아래로 3시그마. 이렇게 해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요. 그럼 제가 또 덤으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가 이 평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개념을 잘 파악해요. 근데 시그마에 대해서는 개념을 물으면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면은 시그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60이고 편차가 10이다. 다시 말해서 분산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분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막대 그림표의 극한이에요. 맞죠? 그죠? 구간을 점점 작게 하면 저렇게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값이 60이니까 여기에다 편차의 1배, 10배를 하게 되면은 이 속에
전체 데이터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뒤에 정규 분포표를 배우면서 정확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적 규칙이라고 하죠. 경험적으로 외워두면 편리해요. 그래서 이 속에는 68.3%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죠? 자, 전체 데이터 68.3%는 중심으로부터 편차의 1배 이내에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것을 조금 넓혀서 2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죠? 2배로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전체에 얼마가 들어있냐면은 경험적 규칙으로 95.4%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 데이터의 95.4%. 그죠? 여기 지금 나오는 3시그마를 이용해서 1배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 속에는 얼마의 데이터가 들어있냐 하게 되면은 99.7%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60에서 시그마 1배 했다 하는 말은 점수로 말하면은 어떻게 되죠? 50점부터 70점 사이에 있을 학생 수가 전체의 약 68%. 2배를 했다 하는 말은 몇 점에서 몇 점일까요? 40점부터 몇 점요? 80까지. 여기에는 전체 시험 친 학생의 95%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넓혀서 3배를 했다. 그러면 30부터 90이잖아요. 이 분포로부터 뭘 알 수 있냐 하게 되면은 3시그마를 중심으로부터 고려했을 때 30에서 90점 사이에 전체 시험 친 학생의 99.3%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95점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죠. 이런 시험에서는 0점 받기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 나왔겠죠.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뭐, 그죠? 분산은 뭡니까? 이런 문제 나왔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은 이 편차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99.7%는 생산되는 제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불량 0.3%는 내가 허용하겠다는.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서울에서 LA 가는데 보통 11시간 걸린다 가정합시다. 평균 비행시간 11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 있죠. 또 빨리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편차 1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약에 기다린다 가정했을 때 얼마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95% 정도 생각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11시간이지만은 95% 그러면은 편차의 한 2배 정도. 그걸 2시간. 이런 상황이라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3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죠? 혹시나 오나 하루 종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기다리겠죠. 그죠? 그래서 2시간 넘으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락을 해본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그마의 의미가.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져 가지고 3학년, 4학년 때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는 바로 관리도예요. 그래서 이 통계학에서 배운 이 시그마 개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방식대로 또 표본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꼭 한번 하기를 바라고. 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범위. 이미 제가 도수 분포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범위는 뭐라 그랬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뺏는 차이다. 범위가 음수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모든 사람의 키가 똑같아? 범위는 얼마입니까? 0.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절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평균 절대 편차. 자, 여러분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죠? XI에서 뮤를 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각각 관찰치에서 평균을 뺐어요. 그냥 더하면 0이 된다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0을 방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절대값을 씌우든지 아니면 지난번 분산 구하듯이 제곱을 하는 방식. 그죠? 제곱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원래 값보다 너무 커져 버려요. 그리고
원래 단위하고 다른 단위가 나타나요. 옷이 몇 벌 팔릴지 했는데 이거는 몇 벌의 제곱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벌 제곱. 좀 약간 단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같은 단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럼 이 MAD가 약자인데 요 D는 뭐냐면은 deviation에서 deviation은 이 편차를 deviation 그래요. XI가 뮤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죠? 그래서 deviation은 XI-뮤를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A는 뭐냐면 absolute예요. 절대값. 그래서 deviation의 절대값 취한 것이 바로 absolute deviation이 돼요. 그 다음에 요 M은 뭐냐면 평균 mean이에요. mean은 뭐죠?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어줘라. 식이 자연스럽게 mean 하면은 시그마 나누기 n이 되고 absolute 하면은 절대값. deviation은 xi-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미래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은 항상 정확할까요? 예측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했는 값의 오차를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MAD라 생각하면 돼요. XI 대신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예측값. 또 뮤 대신에 실제값. 그죠? 그러니까 예측값하고 실제값 차이가 많이 벗어나면 그 기법은 좋은 기법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뭘 적어두냐면 MAD 옆에다가 예측의 오차를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자, MAD의 약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평균, 절대 편차, mean, 그 다음에 absolute deviation.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개념이 변동계수예요. 변동계수. 그죠? 변동계수. 자, 개수는 영어로 coefficient 그래요. 그래서 coefficient of variation. variation 하는 말은 변동이에요. variation, 변동. 그죠? 자, 우리가 mean이라는 단어 앞으로 많이 써요. 그죠? mean은 평균. 자, 그러면 이제, 변동계수는 여러분들 또 다른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변동계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자, 여기 제일 핵심되는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핵심은 단위가 서로 다른, 그죠? 단위가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산포도를 비교한다. 그죠? 주식으로 말하면 어떤 주식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있는 군이 있고 또 어떤 주식은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만약에 제가 그냥 분산만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5,000일 때 해당되는 분산 10하고 500일 때 해당되는 분산 10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 평균으로. 5,000이면 5,000 평균을 나눠주게 되고 500이면 500 평균을 나눠주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동계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상대적인 표준 편차.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집단이 있을 때, 두 개의 집단의 측정 단위가 다르다든지, 그죠? 그리고 100m를 달렸을 때 어떤 학생의 그 기록하고 50m 달렸을 때 학생의 그 기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면은 바로 상대적인 표준 편차라는 경우죠. 그럼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A는 주식 가격의 평균 50이에요. 근데 편차가 4예요. 아래에 있는 B회사 주식 가격 평균 20인데 편차가 3이다. 그러나 편차가 보면 어때요? 4가 3보다 더 크네? 하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변동계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저 8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의 A에 8%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10의 B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이 평균을 고려했더니만 오히려 이 친구가 변동이 더 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업종에 대한 것하고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만약 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뭘 써야 돼요? 이런 변동계수 개념을 이용해야 돼요. 알겠죠?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도 배울 때 그때 이걸 보기도 그때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변동계수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기를 바라요.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텐데, 자, 우리 굉장히 질문하세요. 예. 1, 4분의 수. 예. 1, 4분의 수는 엄밀히 말하면은 25%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쉬운 방식은 뭐겠어요?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 곱하기 0.25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맞죠? 그죠? 그 값을 해봤더니만 그 값이 딱 떨어지면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주안값 구할 때 우리가 딱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접한 두 개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1, 4분의 수 딱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접한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학습 의문이 있으면 또 얘기하는 거라. 좋아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제대로 된 범위를 계산하려면은 1, 4분의 수, 4, 3은 굉장히 중요한, 3, 3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것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뽑아라 하면 뭐겠어요? X바와 S제곱을 계산할 줄 아는 거.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얘기가 다 이해했다 생각하고 우리 그 다음 챕터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확률 이론이라는 챕터가 되겠어요. 자, 확률 이론. 확률 이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확률 실험은 무엇인지. 확률 실험. 확률 실험 영어로 말하게 되면 random experiment라고 그래요. random experiment. 자, 확률 실험이라 하는 말은 제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는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죠? 던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가 나왔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실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확률 실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사위를 던지면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사위 던지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일단은 가능성 후보들은요. 1, 2, 3, 4, 5, 6이죠. 그걸 다 모아놓은 게 뭐예요? 바로 아래 나오는 표본 공간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확률 실험, 실험의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했다면은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표본 공간. 동전을 던졌다? 표본 공간 어떻게 돼요? 앞면과 뒷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험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뭘 결국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실험 결과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무엇인지,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은 무엇인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 챕터의 중요한 사항이 돼요. 다시 말해서 EX, Expected Value of X, X의 기대값은 뭐냐, 또 X의 분산은 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목적지를 먼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무엇인지 계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럼 제가 가장 쉬운 예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말 했냐 하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OX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OX 문제. OX 문제 정과하게 맞으면 1점을 주고 틀리면은 마이너스 1점. 손을 대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그죠? 그를 탐으로 손을 대면 점수가 마이너스 5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X의 분포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X 값은 가만히 보니까 1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을 여기다 적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죠. 맞죠? 그죠? OX 문제니까. 그죠? 자, 그래서 X를 OX 문제에서 내가 받은 점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그죠? OX 문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값을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 그죠? 요 X에 1점 또는 마이너스 1점. 그 문제에 대해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 EX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때 보여요? 누가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가장 간단한 예니까. 처음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이제 이 수업에 더 참여도가 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해요. 신제품 개발에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딱 성공하면은 갑자기 그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다음 제품에 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았을 때 받는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왜 제가 이걸 하냐 하게 되면 모든 공식은 간단한 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 마이너스 1점에다가 그 확률을 곱하지 않습니까? 이 값은 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모르면 손 안 대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대값은. 그죠? 몰라서 0점 받는 거나 저 확률을 고려할 때 기대가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시그마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값을 가질 확률. 이것을 모든 x에다가 다 고려하시오. 그죠? 그것은 n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시 많이 해요. n이. 모든을 뒤집어서 표시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공식 바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요 간단한 얘가 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냥 시그마의 x, px 하는 것보다는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에다가 그 확률을 한번 고려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오른쪽 반을 지우고 분산도 한번 해볼까요? 분산. 자, 분산까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챕터가 확률 이론이라는 하는 말은 확률을 알아야만 뭘 할 수 있죠? 기대값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률을 알아야만. 그죠? 왜? 확률을 여기다가 곱해야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어려운 이항분포다 또는 포화성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것도 이항분포가 확률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만 여기 집어넣어서 기대값 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죠? 자, 분산을 배워봅시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이용해서 먼저 예를 갖고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평균이 얼마 나왔죠? 0이 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각각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제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어떤 가능성이 있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값이 0에서 벗어난 것을 역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 조금 응용해서 결국은 분산 공식이에요. 그죠? 각각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걸 제곱해서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1. 이쪽도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죠. 그럼 제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시그마 xi에서 기대값을 빼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거기다가 확률을 곱해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예를 갖고 이해를 하면은 좀 쉽죠, 그죠? 제가 항상 모든 식들은 간단한 예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저 네모를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x가 OX 문제다. 거기에서 내가 받을 점수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려고 한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기대값하고 평균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했는 여기다 바로 적겠습니다. X바는 뭐냐면은 모든 관찰치를 다 대서 개수만큼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식을 제가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을까요? 이것은 xi에다가 곱하기 1 나누기 n으로 적어도 물론 첨자는 다 i입니다. i에 대해서 덧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죠? 그죠? n은 첨자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뜻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다. 자, 모든 값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었다 하는 말은 각각의 값이 가질 확률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우리가 평균은 쉽게 말하면 기대값의 특별한 경우잖아요. 보통은 같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자, 우리 평균 다시 한번 봅시다. X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X바를 제가 풀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1 나누기 n. 다시 말해서 모든 값들이 나타날 확률이 동일하다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바로 평균에 대한 공식이 돼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관심은 여기에 더 많죠. 그죠? 재무관리에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본전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금 한번 내어드릴 텐데, 이 부분 이제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식을 염두에 두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문제만 바꾸고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해서 5,000원짜리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3,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10,00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확률을 여기에 보여주게 되면은 본전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딸 확률이 6분의 1이고 잃을 확률이 3분의 1로 가정을 합시다. 확률의 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죠. 확률의 합이 1이 아니면 문제 생기죠. 자, 그럴 때 이제 문제 냅니다. 이때 이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구하시오 하는 것은 이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이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위험도를 계산하라는 말은 이 공식을 쓰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한번 해봅시다. 재무관리에 딱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죠? 지금 요 스타일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을 구하시오. 이 X를 구하라는 반이구나. 그 다음에 위험도를 구하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분산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지금 각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 자유롭게 누가 평균 나왔으면 한번 적어보죠. 친구 위해서, 그죠? 나 평균 나왔다. 한번 쓰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적어보죠. 예. 답이 맞았나요? 맞았으면 박수를 쳐야죠. 맞았으면은. 예. 대단해. 자, 그 다음 한 단계 더 어려운 누가 분산을 한번 적어볼 친구 있나요? 답이 나오는 친구가 나와서 적으면 돼. 분산. 좀 더 까다롭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적어보겠다. 분산. 574만 2,222가 나왔다. 이 맞나요? 네. 박수 칩시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간단히 한 1분 썸머니가 끝을 내는데 오늘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봐야 될 내용들을 제가 요약하겠어요. 첫째, 기대값 분산에 대한 공식이 뭔지. 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죠? 평균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 가셔가지고 1, 4분위수, 3, 4분위수 한번 계산해서 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